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연방상원이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46만 명의 개인정보로 허위 세금 환급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와 칼리 피오리나가 공화당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종적 관용도를 측정한 조사에서 한국이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연방상원이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방상원이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북 금융과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도 제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올 3월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됐지만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은 10일 열린 연방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모두 미국 경제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의 개선과 임금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계 소비 지출 증가와 물가 인상도 궁극적으로는 달성될 것이라며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경제 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특히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 둔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등 해외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초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3월부터 시작해 올해 안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4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사실상 3월 금리 인상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금리 인상은 6월부터 많아야 2차례 정도만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 세금 보고 시즌이 한창입니다. 연방국세청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46만 명의 개인정보로 허위 세금 환급 시도가 있었고 이 가운데 10만 건은 실제로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0일 연방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에서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46만 명의 개인정보로 허위 세금 환급을 신청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의 세금 환급 신청은 실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IRS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해당 납세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IRS는 이번에 가짜 세금 환급에 사용된 개인 납세자 정보가 모두 외부에서 유출됐다며 IRS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해킹당한 일부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는 사기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면서 납세자 정보 유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칼리 피오리나 전 흄렛패커드 최고 경영자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선거본부 대변인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경선 포기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열린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7%의 지지율로 6위에 그치면서 경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해 6월 야심차게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지지율은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던 크리스티 주지사는 한때 공화당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터진 브릿지 게이트 스캔들 등 잇따른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칼리피오리나 전 퓼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도 공화당 경선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피오리나는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4%의 득표율로 하위권인 7위에 머무르자 결국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는 도널드 트럼프, 존 케이식, 테드 크루즈, 잽 부시, 마르코 루비오, 짐 길모어, 벤 카슨 등 7명만 남게 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주 상하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일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은 오는 2017년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매년 단계적으로 $1씩 최종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은 하원의 최저임금 인상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빈센트 프리에토 하원의장이 상정한 법안은 최저임금을 현행 $8.38에서 한 번에 $15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시기는 다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하원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밝힌 만큼 주민투표를 통한 주헌법 개정 시도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의회에서 실시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주의회 주도로 주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고 여기에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금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면서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에 수혜자는 고작 신청자의 3%라는데요. 뉴욕시 감사원장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카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1989년 $60에서 현재는 $680로 뛰었다며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500%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민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수수료 외에도 영어 클래스와 이민 변호사 상담 등 이미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수수료가 높아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뉴욕시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현재 자격을 갖춘 67만여 명의 뉴욕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각종 수수료가 이민서비스국의 전체 예산 중 9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에 필요한 연방의회의 지지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종업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업체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던킨 도너츠가 비과세 품목의 판매세를 부과해 피소당했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400만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하튼 펜스테이션 지점과 뉴저지주 루트 46 이스트의 포트리점 등 12곳에 이상의 던킨 도너츠는 지난 3년간 비과세 품목에 판매세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 소장에 따르면 던킨 도너츠는 지난 3년간 약 $1,400만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에 든 무가당 물이나 그라운드 커피, 포장된 커피빈 등이 주 품목이었고 던킨 도너츠 측이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뉴욕 매장에서는 $1,000만, 뉴저지주에서는 $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담당 변호사는 던킨도너츠 측이 이와 같은 사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며 고객들을 우롱하고 고객들이 항의할 경우 환불해주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로 이를 덮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던킨도너츠는 성명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운영되는 1,000개 이상의 매장은 개인 소유의 프랜차이즈 매장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비과세 품목과 과세 품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일 민족 중심주의는 때때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경우죠. 세계 각국의 인종적 관용도를 측정한 조사에서 한국은 꼴찌 수준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스웨덴의 월드밸류 서베이가 조사한 80개 나라의 인종적 수용도 및 화해 정도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7개 등급으로 나뉜 관용도 단계에서 6단계에 머물러 최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3등급이나 중국의 4등급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스웨덴, 핀란드, 호주,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타인종에게 가장 우호적인 1등급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최악의 7등급 인종차별 국가로는 인도와 버마가 꼽혔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과 함께 6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평화와 윤리를 존중하는 나라이지만 3명 중 1명 이상의 한국인은 타인종 이웃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같은 원인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특유의 정체성과 일본과의 오래된 긴장관계, 동남아시아인들의 유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에서는 청혼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범죄가 해마다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채 피해자이면서도 숨지으며 살던 이들이 최근 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타즈마할 인근의 한 카페. 하얀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들이 음식과 차를 팔고 손님들의 손에 그림도 그려주는 평범한 카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의 얼굴에 하나같이 심한 흉터가 있습니다. 모두 염산 테러를 당했던 여성들입니다. किसी भी लड़के ने किसी लड़की को ये बोल दिया ना कि मुझे तू पसंद है मेरे से शादी कर ले उसने मना कर दिया तो उसके ऊपर एसिड फेंक दिया उसकी मेंटालिटी ये होती है कि 리투는 17살 때 30대 사촌의 청혼을 거절했다 화를 입었고 상처가 가장 심한 리투는 3살 때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염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학교를 다니기는커녕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ऐसे लोग होते हैं कि मतलब सुंदरता ही मतलब सब कुछ है तो उन लोगों को ये दिखाओ कि भाई हम भी बहुत कुछ कर सकते 이 카페는 염산 테러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한 단체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는데 피해자들에겐 소중한 일터이자 치유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दीदी के साथ भी रहती हूँ घर भी जाती हूँ पर घर जाती हूँ ना तो झांकी आ जाती है मतलब कि स्माइल अपने आप आ जाती है चेहरे पे 이들처럼 피해자이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염산 테러 피해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한 유명 의류업체가 염산 테러를 당한 여성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No matter what comes, make an attempt to live every moment to the fullest. And when you do it, you live an example of true beauty and courage. 더 이상 얼굴을 감추고 살지 않겠다는 피해 여성들은 이제 염산 테러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고 있습니다. हम फॉलो करेंगे सभी लोग अपने अपनी जिम्मेदारी ले लेंगे तो चेंज हो ही जाएगा ना ऐसे अटैक क्यों होंगे जब सब अपनी अपनी जिम्मेदारी लेंगे 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아픈 상처를 공개한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응원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L전철의 장기간 운행 중단이 예상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은 카나시 터널 보수를 위해 장기간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공사 시기 연장을 고려 중입니다.
기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전철을 통해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오가는 승객은 하루 30만 명에 달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경찰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이 지역 주민들의 총기 허가가 총 10만 7천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팅턴 스테이션 타운은 3천 건의 허가증이 발급됐고 인근 헌팅턴 타운도 2천 건의 권총 허가증이 발급됐습니다. 또 주민 100명당 권총 허가증 발급 비율을 따졌을 경우 오션비치 지역은 주민 5명 중 1명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니마우스 쿠키몬스터, 프로즌의 울라프 등 캐릭터 의상을 입고 관광객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캐릭터들이 강제로 팁을 요구하다 체포됐습니다. 지난 7일 이들은 한 남성과 사진을 찍은 후 팁을 주지 않고 떠나는 남성을 쫓아가 팁 2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거부하자 이들은 길을 막아섰고 남성이 마지못해 10달러를 주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발각됐습니다.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 파시퍼니에서 한인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월 31일 새벽 1시 52분쯤 파시퍼니 1540 루트 45번 동쪽 방향 인근 도로에서 플로엠팍에 거주하는 46세 추모 씨가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신문 중 추 씨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 씨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등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고 밤에는 약간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 많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 밤에는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고 몹시 춥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몹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